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들, 끄덕끄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노후에 보상받을 법도 한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노년에 돌아오는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60대의 월 소득에서 대출을 갚는데 나가는 돈의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0대의 대출 상환액은 89만 7천 원.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았는데요.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노년층의 빚 부담이 최악이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체 연령층의 평균보다 높은 건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의 가계부채 비율이 연간 버는 돈의 161%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을 일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빚이 줄어드는 선진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0대가 돼서야 부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기는커녕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신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30대 집 장만할 때 대부분 빚내서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받아가면서. 그리고 40대는 이자 갖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오히려 빚을 더 지면 졌지 학원 보내고 더 부담 큽니다. 50대부터 겨우 갚아가려고 하는데 나 60대니까 직장 떠나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부모들만의 유독 그런 현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부모.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노인 빈곤율이 지금 그 49.6%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10명의 노인이 있으면 5명은 가난하다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3명 정도는 아예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지금 이제 보시면 60대에서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 50만 원은 빚 갚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50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100만 원의 수익을 60대 이후에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애들 키우느라 돈 너무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실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도 없으니 부모가 그렇다고 뭐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고 같이 살아가며 생활비를 나눠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사실은 노후 자금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하나 있는데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미처 다 못 갚은 대출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적으로 퇴직 연령이 53세 정도가 돼요. 53세 퇴직 연령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한 65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소득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식에게 나가는 돈 여전히 나가고 남은 대출 갚고 나면 사실은 노후라는 건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유산 상속받을 생각하는 자식들은 많지만 부모 빚 대신 갚아주겠다는 자식들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상속은 받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모가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뭔가 받을 게 있다 싶으면 상속을 하게 되는 건데 상속이나 증여하고 이렇게 요새 젊은 층들에게 조사를 했다잖아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산을 받는 것이다.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본인 스스로는 20, 30대로부터 시작해서 본인 스스로는 가난이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여러 통계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효 은퇴 연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3세에 내가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는 연령이 71세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연령인 게 OECD 평균이 63.1세면 유효 은퇴 연령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훨씬 71세. 더 높은 거죠. 높은데 여성들도 69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갚아야 될 돈이 50%인 거예요. 그러니 실제 어르신들이 받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운데 50%라면 가난을 면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노년층의 빚, 또 이와 관련된 뭐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절도나 뭐 사기 경제 범죄가 줄어드는 폭인데 유독 65세 이상 노인들은 경제적인 사기라든가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요. 그 원인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어떤 위기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주택 마련을 위한 그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해법으로 제시가 된 게 원금의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금을 분할 방식하는 상황.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물려줄 게 아니라 주택담보연금 방식을 활용을 해라. 예.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상 우리가 세계 그 OECD라든가 세계적인 비교가 되는 16개국의 가장 위리로 노인 빈곤 국가다. 예.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그러면 나이 들어서 제일 서러울 때가 돈이 없을 때라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서럽지 않으려면, 돈이 없게 살지 않으려면, 그 부모 입장에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괜히 그 손 벌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나중에 보면 다리가 떨려서 못 간다. 그런데 정말 노년이 되잖아요. 예. 다리만 떨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슴도 떨리게 되는 거죠. 빚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금전, 그 돈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사칙연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꼭 드셔야 되고 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연금까지 영모기재론이라 그러죠. 예. 요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늘 하는 얘기, 평생 현역입니다. 가능한 일할 수 있는 대로 일하시는 게 좋은 게 한 달 50만 원 내가 수입을 받는다는 건 내가 2억의 자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테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부인하고 잘 살아야 이혼해서 이혼 빈곤 면하고요. 자식한테 그 돈을 가능하면 주지 않아야 사실은 상속 빈곤도 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준비 이것까지 함께 하셔야 사실은 노년은 준비된 노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 아주 유명한 드라마 끝났습니다만 어느 날 부모님이 아버지가 딸과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너네들 그렇게 의대 보내서 뭐 했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 다니게 했는데 니들은 나 어릴 때 뭐 하고 있느냐.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네요. 그 무슨 청구 소송을 합니다. 불효자에 대한 청구 소송, 효도법. 그게 실제로도 가능한 겁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그 아직까지 뭐 제정이 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어떤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민사관계에 있어서 소를 제기해서 일정 부분은 돌려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판례에도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불효자에게서 참 돈이 없을 때 그나마 자식이 의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식들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돈보다도 역시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이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